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 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가 평균 4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접속사는 해석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접속사는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산수, 수학, 공식, 방정식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발생 순서, 변수 이런 것들을 놓고 푸는 거지 이게 해석해서 말이 되는 게 답이다. 해석해서 말은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따지는 법,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넣고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어떤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접속사 답을 유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앞부분에서는 항상 1번부터 10번은 문제가 대부분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 그냥 간단한 자리, 그러니까 뒤에 명사예요. 그럼 전치사가 필요하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있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이런 걸 묻는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출제가 됩니다. 얘네들은 근데 대부분 뜻이 비슷한 걸 주죠. 그러니까 뭐 despite야, although야 그러면 그 뜻이 그 뜻이잖아. 그죠? during이야, while이야 뭐 그 뜻이 그 뜻이잖아. 근데 품사를 묻는 이런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접속사는, 영어의 접속사는 5대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상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5개가 뒤에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는 접속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래서 등위, 상관을 하나로 묶고 명사절, 부사절,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면 이제 4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을 때, PP예요? ING예요? 투부정사예요? 이런 걸 선택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접속사 문제가 맨날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접속사는 누구와 누구를 같이 출제시킨다라는 짝이 있어요. 걔네 짝이 계속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en하고 because가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because하고 so that이 같이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그 짝이 누구냐고 그 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속사를 문제만 많이 풀거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뜻은 맨날 다른데 답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지난 30년 동안 보기에 같이 다녔던 애들 리스트가 있다니까요. 걔네들부터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백지 상태예요. 너무 어떻게든 되겠지. 가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지. 되게 무책임해.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적인 요소들을 머리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고 문제풀이를 그 다음에 하시라고요. 일단 선생님 이 접속사들을 외우는 게 너무 머리 아파요. 그쵸? 여러분들처럼 외우려고 그러면 저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등위 상관 접속사는 5개 하고 짝들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절도 실제로는 몇 개밖에 되지 않느냐. 의문사 육하원칙을 넣고 나면 if 그리고 whether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문사 whether, that 이렇게까지 해서 끝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 보면 아실 거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사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좀 일단 크게 나눠놓고 무조건 이게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혼돈스러워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여기 적혀있지 않은 애들이 나오면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울 준비를 먼저 하셔야죠. 등위 상관 접속사 and but or so yet 이렇게 5개밖에 없죠.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면 다 짝짓기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짝만 맞춰주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누가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은 사실 여기 다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은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거의 그냥 보고 있으면 암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하나씩 다 펴드렸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길죠. 지금 보시면. 근데 사실 그 많은 페이지들은 한 페이지로도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씩 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사절과 명사절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기호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기호를 썼다 칩시다.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게 타동사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이제 기호들이 사실은 영어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어 배우시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주어, 동사 이런 거였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사실은 여러분들 요새 이제 구글 통번역 시대죠. 보면 구글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언어를 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통번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뭐 곰탕에 곰을 끓인 거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완벽해요. 근데 왜 그럴까? 걔가 확률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때린 다음에 자 예를 들면은 액시던트는 앞에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확률이 80%, 그 다음에 뒤에 우연인 단어가 나올 확률이 20%.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 뒤에 무슨 단어가 있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화가 됐고 수치화가 됐고 다 공식화가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언어가. 근데 그래서 앞뒤를 보면서 배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를 수치화하고 공식화한다는 건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인공지능이 지금 완벽에 가깝게 해내고 있다는 건 걔가 그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사실 그만큼의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죠.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은 이해를 해야죠. 아, 영어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룰대로 움직이는 애구나. 그래 이런 거에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저런 용어들이 너무 싫어. 그냥 무조건 자연스럽게 감으로 그럼 횡설수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좀 노력을 하셔야죠. 언어를 세련되고 이렇게 남의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이제 이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실제로 많이 쓰느냐? 맨날 쓰는 것만 써요. 사실은 꼴랑 4-5개. 그러니까 품사로는 8개, 성분으로는 3개, 많아야 4개 이 정도인데 쓸 때마다 그 알량하게 한 12개쯤 되는 걸 갖고 헷갈린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차라리 한번 날 잡아서 정리를 하겠어요. 맨날 헷갈린다고 그러지 말고. 몇 개나 된다고 쓰는 단어가 지금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 이제 그래봤자 8개의 품사와 그래 3개의 성분은 아니고 많이 잡으면 5개 정도의 성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먼저 볼까요? 얘 삐꾸예요. 자, 목적어가 없어요. 이쪽이 불완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가 없네? 그럼 너는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절? 너는 부사절. 이런 식으로 이 정리를 하면서 언어를 쓰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자연스럽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게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공부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7, 800 이렇게 나오려면 알고 가셔야지 이게 오히려 단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같은 곳에서 헤매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저 대신 뭐야? 난 여기서 대시 안 궁금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여기서 대시 뭔지를 궁금해 했어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영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부족한 거야. 생각을 덜 하는 거야.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자, 대시 만약에 접속사야. 컴퍼니는. 내가 명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컴퍼니가 뭐야?
회사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거 수능 아니라니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컴퍼니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명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사람명사, 사물명사로 대답하라고 입에 닳도록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컴퍼니 무슨 명사? 가산명사. 그럼 이 대신 뭘까요? 접속사이자 지시형용사일까요? 영어에 1인 2역은 없어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자, 그러면 여기서 대신 형용사죠. 지시형용사.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목적어. 그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넌 부사니까 좀 빠져보고 그 다음에 after, or, of, 자, in fligh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면구죠? 이러고 나면 자, 내 눈엔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느냐? 목적어, 그 다음에 다시 is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 앞문, 자, 요렇게가 얘가 주어가 없네? 너 주어 어디 갔어? 네가 주어지? 뒷문장이 바보네. 자, 그래서 주어를 하려면 명사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what 명사절, 올도 부사절, how 명사절, so는 아까 그랬잖아. and, but, also, yet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어디에 못 나와요? 문두에 못 나오죠. 자, how하고 what이 남았어요. what은 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불완전한 문장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what은 좀 이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how가 완전한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토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겼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좀 흘려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좀 많이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익숙해지시고 정리정돈을 부지런히 하셔야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3-1 명사절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표 한번 보시고요. 그럼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뭐야? 그러면 육하원칙 의문사와 그 다음에 that, if, whether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여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해석 말고 자, 요렇게 전면구까지 쫙 빼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죠.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해주면 일단은 문제의 뼈대가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하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이란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따로 연습 안 했으면 남들 하는 걸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이해는 중학생도 해요. 문제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자, 연습하시고요. 전면구, 가로묶고, 지우고 이런 거 꼭 연습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안 주었어. 잘못 봤어. 그래서 show가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있는 줄 알았어. ears가 주어야. ears가 주어면 show에 s가 안 붙었겠죠. 그쵸? 단수 복수도 또 따져봐야죠. 이렇게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주어가 없네, 얘가 바보네. 자, 그럼 앞문장이, 자,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명사절. 왜냐하면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니까. 자, but 등위 접속사 문두에 못 나와요. since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제가 자, 명사절하고 등위 상관만 외우시라고 했어요. 부사절은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 외운 게 다 부사절인 거니까 그냥. 그 after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접속사, 전치사 다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라면 부사절이죠, 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문제를 어떤 분들은 since를 넣고 해석하니까 말이 되네. after를 넣고 해석하니까 말이 되네. 정말 완전히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땅을 파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보라고. 벗을 넣으면 왜 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왜 답이 안 돼? 이러지 말고 자, 벗은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문두에 못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라고요. 자, 그럼 답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대명사 시간에 우리가 도우지를 봤어요. 그러면 도우지의 3가지 용법을 봤는데 그러면 제가 대세 6가지 용법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나왔죠? 대세 6가지 용법.
예전에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강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보는 시험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중학생 참고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실제 중학교 애들이 요즘 무슨 시험을 보나 해가지고 그 중간고사 문제들을 쫙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기가 막혔죠. 보니까 주관식, 객관식이 막 다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거기에 대세 6가지 용법을 서술하시오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반 학생들 이거 못 푼다고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중학생 과외도 못하세요 이러시다가 자 그러니까 빨리 보세요. 자 보시고 이거를 항상 의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 보는 거야 혼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랑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인크리즈가 뭐야? 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걸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시선이 꽂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인크리즈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안 궁금해.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 동사 있네. 이게 첫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라면 뒤에 더명사는 어떡할 거야. 뒤에 더명사 누가 받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에 앞에도 동사가 있고 자 뒤에도 동사가 있고 접속사 있어야겠네. 그렇죠? 자 그런데 when이 자 명사절과 부사절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명사절표 보셨어요? 명사절표를 보시면 자 얘는 완전한 문장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사절일 때도 완전한 문장이고 명사절일 때도 완전한 문장을 받아요. 주어 내놓으란 얘기예요. 주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if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문장을 받아요. 주어 없다니까? 자, will 쓰면 어떻게 해요? will을 쓰면 이제 접속사가 없죠, 또.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의 개수가 2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명사 뒤에 대신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표에서 한 부분만 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뒤에 that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주어나 목적어를 하나 빼줘야죠. 네, 그래서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룰을 보시라고요. 룰, 움직이는 룰. 그런데 지금 멤버스가 명사죠? 잠깐 뒤에 대시 나오면 관계대명사야 명사절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완전한 문장 너는 관계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어가 없으니까 오늘은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퍼펙트한 거죠.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토익은 정말 누가 토익에 딱 맞춤형이 되느냐의 문제고 대시 사실 사전 쳐보면 엄청나죠. 다 읽을 수도 없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쓰임이 6가지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해도 자 문장 안에서 응용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이런 구조 많이 작업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얘네가 이제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명사절이나 등위상관 접속사는 이게 어떤 룰이 있어서 룰대로 움직인다 치면 사실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는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 부사절도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우리 리스트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매달 나왔던 애 when이야 because야 이거는 보기에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출제되는 애다. 자 when은 언제 쓰냐면 이제 여기 다 있는 내용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문장 볼게요. 이 문장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맞아요. 그죠? 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 학교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해. 둘 다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뭐가 맞아요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풀려요? 라고 얘기했을 때 when은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자 또 규칙의 경우
아니면은 시간부사절이죠. 그러니까 현재를 써서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 여러분들 명령문의 시제가 뭐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명령문 했다는 거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죠. 그러니까 앞의 시절도 사실 미래인 거예요. 근데 시간부사절에서는 위를 못 쓰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게 when이란 말이에요. 근데 because를 쓰면 왜 안 돼요? 자, because 쓰고 싶으세요? because를 쓰고 싶으면 자, 시제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Because you will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because는 시간부사절이 아니잖아. 동사 원형이나 현재 시제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because를 넣고 싶으시면 시제를 명확하게 하세요. 과거야? 미래야? 그리고 우리 동사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현재 시제는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현재 시제는 주기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미래를 대신하거나 이럴 때 쓰는데 시간부사절에서 미래를 대신하면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썼어요. when이 답이에요. 뒤에는 명령문 미래예요. 앞뒤 맞춰보시고요. because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과거를 쓰시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미래니까 위를 살려주시든지.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만 하지 말고 좀 이게 어려운 건 알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걔네들의 기준은 뭐냐 이거죠. 영어권에서 이걸 쓰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 기준 말고. 근데 남의 나라 말의 기준을 배우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곱씹어 보세요. 곱씹으면서 소화를 시키시는 거지 이게 무조건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제시해야만 해요. 자, 그런데 they board train에 탈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현재 시제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because는 안 돼요. because는 안 되고 so도 안 돼요. 왜? 얘네들은 시제를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건 얘가 이제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너 지금 트레인 탔어? 타고 있어? 타고 있는 중이야? 왜 현재 시제 썼어 지금? 현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탈 때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건 자, 시간부사절에서 위를 자 제거한 거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 거다. 이게 힌트어가 되는 거죠. 이 힌트를 볼 줄 알면 문제 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이 힌트가 안 보이면 이제 한없이 헤매게 되죠. 그런데 when은 동시 발생이에요.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또 뭐뭐 할 때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가 동시에 발생할 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after는 순서예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after train 한 다음에 제시하는 거냐? 그럼 트레인 이미 탔어. 달려. 근데 그 다음에 자 패스포드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탈 때 동시에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타고 기차 출발한 다음에 보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탈 때 동시에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when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의 각도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접속사는 한없이 헤매게 돼 있어요. 생각의 각도를 바꿔주지 못하시면 빈출 접수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보기에 뭐하고 뭐가 같이 다녀? because하고 so 대시 뭐 같이 다녀. 그러면 얘는 항상 왼쪽이 먼저 발생했어? 오른쪽이 먼저 발생했어? 이걸 따져야 돼요. 다시 왼쪽 먼저 발생, 오른쪽 먼저 발생. 왼쪽이 미래야? 왼쪽이 과거야? 오른쪽이 미래야? 오른쪽이 더 과거야? 이런 거. 어색하시죠?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will be, 자, behind schedule. 그러니까 동사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동사 부분을 보시는데 늦어져요. 자, we are still short-handed. 부족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동사 부분을 한번 잡아보셨어요. 자, 지금 이 because하고 so that만 한번 볼게요. because는 얘가 먼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예요.
근데 so that은 누가 먼저 발생해요? 얘가 먼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쪽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자, 뭐가 먼저 발생한 걸까? 인원이 부족한 게 먼저야? 그래서 일정이 늦어지는 게 먼저야? 일손이 부족한 게 먼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정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니까 오늘의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because가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어요, 지금? 근데 이 because하고 so that은 항상 짝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끈 접사가 많은 건 맞는데, 많아요. 많지만 사실은 계속 같은 애들이 붙어 다녔었어요. 그걸 한 번도 맘먹고 찾아보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많이 봤는데 매번 답만 안 나왔다 그러잖아, 우리가. 자, 그러면 since하고 once도 매번 같이 다녀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만약에 since가 나와요. 이게 because가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야? 네가 먼저 발생해.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발생하는 거야. 얘가 그 결과가 되는 거야. once하고 when은 자, 일단 뭐뭐 하면 조건이고 사실 거의 동시 발생인데 그래도 순서를 잡자면 이제 얘는 시간부사절. 이게 또 핵심이 되죠. 시간부사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뒤에 시제가 뭡니까? has expanded 됐어요. started working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성립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조건이고 시간부사절이냐? 그래서 앞뒤가 동시에 발생했느냐? 동시에 발생 못하죠.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동시 발생이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인데 과거하고 현재 완료가 어떻게 동시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과거에서 먼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금 뭐뭐 해온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동시 발생이 아니에요. 원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거는 자 지금이 있으면 요게 과거야. 과거. 그런데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과거와 현재 완료는 동시 발생이 될까요? 같은 시제일까요? 같은 시제가 아니죠. 둘이 어떻게 동시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once나 when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접속사가 있으면 원래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그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네? 주어가 죽었어. 그럼 너도 죽어. 자, 그래서 얘 동사가 주어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동사가 동사이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야? 동사에 준한 준동사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다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주어가 죽었어. 그럼 동사도 따라 죽어야 돼요. 죽으면서 뭐가 돼? 투부정사나 분사나 이런 뭐가 됩니까? 준동사로 바뀐다. 이런 컨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부정사가 나오고 부사절 다음에 주어가 죽으면 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위 접수사 다음에 주어가 죽으면 너는 주어가 죽어도 그대로 동사가 나와요. 이런 표가 지금 이 책에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을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잘리겠죠, 일단은. 그런데 여기 다음에 and를 쓰고 싶어요. 그 and는 앞뒤에서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자, and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during 안 돼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중에 전치사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전치사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다. 조심하세요. 전치사 동명사 목적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전치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 애가 훨씬 더 많아요.
during 대표적인 예죠. 절대 동명사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들 at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at 전치사 받아요? 동명사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at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건 뭐예요? 수거일 때만. be good at ing. from ing 받아요? 안 받아요. 목적어로 ing 안 받아요. 근데 언제 받아요? 금지하다류의 동사가 목적어 from ing.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단독으로 그러니까 to, 전치사 to를 볼까요? 전치사 to는 동명사 안 받아요. 근데 언제만 받아요? 수거일 때.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여러분 전치사가 단독으로 동명사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 한 6,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치사 표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겠지만 기본 전치사 6, 7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얘들이 목적어로 취할 땐 대부분 수거일 때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치사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during은 ing를 안 받습니다. what이야? while이야? what이 뭐예요? 그러면 나한테 자 무엇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what이 뭐야? 이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자, while이 뭐야? 그러면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while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what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while 다음엔 ing 분사가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였죠. 이게 이제 시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꼼꼼하게. 사실은 이제 명사절, 부사절 뭐 이 표들이 지금 쭉 있으면서 사실 혼자 소화하시기 힘들 수 있는데 그 뒤에 풀이 과정이나 생각의 순서를 보시면서 일단 천천히 한 바퀴를 보세요. 한 번에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이 한 번 나오고 다시 보셔야지 그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2번 보시는다. 접속사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